안녕하세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남입니다. 자, ABL 바이오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구간에서 단기간에 거의 100%에 가까운 급등을 해줬던 ABL 바이오죠.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이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기술 이전, 플러스 지분 투자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사례로 지금 일라이 릴리가 단기간에 급등을 해줬지만 요거 말고 뻔한 얘기 말고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얘기할 게 현재 ABL 바이오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몇 위죠?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이동을 하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순위가 변동이 생기죠.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가 여전히 투자 경고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 투자 경고가 풀리려면 금요일과 월요일이 돼야지 월요일의 종가 기준으로 투자 경고가 풀릴지 유지가 될지 판단을 하는 날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의 기준으로 우리 ABL 바이오가 투자 경고가 풀릴지 공시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결국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큰 판단의 정보가 되니까요. 영상 집중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 우리가 원하는 건 ABL 바이오의 역사적 신고가이다. 그래서 댓글창에는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가총액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1등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알테오젠에 들어갔던 이런 펀드 자금이죠. 소위 말해 패시브 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ETF 같은 거죠. ETF 코스닥 150이라는 이런 상품들이 있죠. 여기에는요. 보통 시가총액 1위부터 150까지 쭉 종목들이 있으면 통상 시가총액 단위로 비중 투자를 하죠. 여기서 형성된 펀드 자금이 시가총액을 비율로 나눠서 여기 나와 있죠. 시가총액이 대략 여기는 코스닥의 대략 6%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애들도 3%, 2%,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펀드 자금들이 이런 종목들의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알테오젠은 코스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코스닥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던 자금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빠지죠. 그러면 알테오젠도 실제로 단기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금들이 결국엔 요 나머지 종목들한테 나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가총액 1이다 보니까 비중이 꽤 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ABL 바이오에도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가게 되죠. 왜? 1등이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ABL 바이오에도 단기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옴으로써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재밌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2등하고 3등, 현재 기준으로는 2차 전지 섹터가 2등, 3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땐 2차 전지가 현재 뭔가 강한 흐름은 없죠. 그러면 키 맞추기라고 하죠. 원래 1등이 바이오였다면 이 1등을 ABL 바이오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소위 말해 이제 키 맞추기라 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얘네가 1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ABL 바이오가 1등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까지 우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ABL 바이오가 지금 위치에서 끝날 게 아니죠. 당연히 더 주가가 상향으로 가는 그런 기계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ABL 바이오가 어찌됐건 일라이릴리의 지분 투자를 받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ABL 바이오만 추적할 게 아니라 일라이릴리의 주가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사실 체크할 것도 없죠. 그냥 매일 오르고 있어요. 얘는 사실 나스닥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스닥 흐름, 미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안 좋았어요. AI 거품론 일어났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작용하면서 최근 흐름이 안 좋다가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AI 거품론이 일부 사라졌죠. 구글 때문에 좀 사라진 부분도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결국엔 인하해야 된다. 동결로 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최근 나스닥 흐름도 4일 연속 상승을 이어주고 있어요. 이것도 재미삼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이게 이제 폴리마켓이라는 미국의 베팅 사이트거든요. 보통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변화 없음이 현재 기준으로 16%예요. 근데 0.25% 인하에 대한 부분이 83% 예상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불과 저번 주만 하더라도요. 이게 반대였죠.
금리 동결이 80%가 넘었고요. 0.25 인하에 대한 부분이 대략 한 15%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요 기준이 또 바뀌다 보니까 요걸로 인해서 나스닥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바탕에는 요게 있었어요. 차기 연준 의장에 당연히 이 헤셋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최측근이겠죠. 이 사람 역시도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이라면 즉각 금리 내릴 걸. 이 사람은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파월 의장이죠. 현재 의장은 내년 5월 달에 임기가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측근이 의장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당연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시간 문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나스닥 지수보다 1912의 지수가 차트죠. 흐름이 더 중요하죠. 왜? 1912가 ABL 바이오에 지분 투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BL 바이오는 이 1912의 주가 흐름을 굉장히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BL 바이오 주주이기도 하지만 1912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자 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 1912에 대한 주가 방향 혹은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면 ABL 바이오 주주분들에게도 같이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 많이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ABL 바이오는 투자 경고 상태예요. 근데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해제 요건이 우리는 중요하죠. 요 공시 내용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모두 다 파헤쳐 드릴게요.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에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아야 투자 경고가 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경고를 왜 풀고 가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실 텐데, 투자 경고 다음이 어떤 단계죠? 위험 단계입니다. 위험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는 거래 정지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오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거래 정지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거래 정지가 당하게 되면 주가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체적으로 거래 정지를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스몰캡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 테마주 혹은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의 굉장히 작은 애들은요, 진짜로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 가죠. 최근에 그런 종목이 있었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최근에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이 굉장히 날뛰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얘도 상한가였고요. 점상 얘도 점상이에요. 지금 5연상 갔어요. 그리고 하루 거래 정지를 당했죠. 지금 5연상을 갔음에도 시가총액이 2,6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거래 정지를 무시하고 가죠. 하지만 ABL 바이오는 그런 종목이 절대 아니죠.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 10조에 육박하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거래 정지 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주포의 우중을 파악해 보자면 결국 투자 경고를 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 투자 경고를 풀려면 어떤 가격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지 부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언제 지정됐죠? 11월 18일이에요. 요 날이죠. 그럼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캔들이 총 10개가 되는 날에 종가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캔들을 한번 세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예요. 그럼 앞으로 2개가 더 생겨야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즉슨 금요일과 월요일, 이 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투자 경고가 풀릴지 유지가 될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날짜에 대한 부분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판단일 T가 10일째 되는 날이고요. 그 10일째 되는 날은 12월 1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일 전날, 12월 1일에 5일 전날과 종가로 기준을 판단해서 60% 넘으면 안 된다. 근데 5일 전날에 대한 날짜도 여기 나와 있죠. 11월 24일이에요. 그러면 11월 24일 요 캔들의 종가와 12월 1일 이 종가를 비교했을 때 60%가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뭐 계산해 볼까요? 11월 24일의 종가가요, 17만 3,100원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에 60%가 넘으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의 종가가 요 금액이 넘으면 안 됩니다. 27만 6,960원. 요거를 넘어가게 되면은 1번 항목에서 걸리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가격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항목을 볼까요? 자, 판단일 T의 종가가 15일 전날에 종가보다 100%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15일 전날에도 여기 나와 있죠. 11월 10일 기준입니다. 11월 10일. 자, 요 캔들이에요. 11월 10일에 종가가 10만 900원이네요. 요것도 계산해 볼게요. 10만 900원. 얘에 100%가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단순히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 계산을 잘못했네요. 자, 10만 900원에 곱하기 1을 해주면 20만 1,800원. 요 금액을 넘지 않으면 이번 항목도 통과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뭐죠? 판단을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15일 기준이면요. 11월 10일부터 마지막 캔들까지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기준은 종가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종가가 가장 높았던 날이 언제죠? 얼추 봤을 때는 요날 같아요. 21일의 캔들인 것 같아요. 이날 종가가 17만 8,800원. 현재 기준으로는요. 요 캔들의 종가를 넘지 않아야지만 이 세 개 모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은 모두 2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가장 금액이 작은 건 얘죠. 3번.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항목에만 걸리지 않으면 일단은 투자 경고가 풀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ABL 바이오 최근 계속해서 종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투자 경고 매매 패턴상 4일에서 5일이 보통 조정이 나와야 정상인데 얘는 계속해서 고가놀이 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조정 없이 고가놀이 해준 상황이고 사실 수급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래도 어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스몰캡의 세력들이 운전한다기보다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보통 기관과 외국인이 주포 역할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왔었고 거기에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보통 조정 이후에 상승, 반등이 나오고 투자 경고 풀고 나서 슈팅 요게 패턴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얘는 일단은 금요일과 월요일도 일단 급등이 나오는 패턴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금요일 종가와 월요일 종가를 판단하면서 투자 경고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추적해보자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일단은 계산하는 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제 영상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시면 제가 투자 경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추적 관찰 해드릴 거니까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시고요. 꾸준히 시청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줬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시장 자체가 제가 어떻다 그랬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지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삼성전자가 올라갈 듯 계속해서 음봉만 나오고 있어요. 특히 하이닉스는 더 심하죠. 얘는 아예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최근 5일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종가도 음봉이죠. 도지 캔들에 가깝긴 하지만 음봉 캔들이 떴고요. 앞에 3일 요 캔들은 시가가 고가인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5일간의 캔들 색깔을 보면 하루만 빼고 요날만 빼고 모두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는 거고 결국 이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요 일자가 정확하게 12월 11일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외국인도 지금 현재 파생 상품 포지션이 모두 다 하방입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고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성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그 전까지는요. 시장이 굉장히 힘이 없겠죠. 보통 이럴 때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테마성 종목들이 날뛰기 시작하죠. 실제로 최근에 이 검색 순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뭔가 일관된 섹터 흐름이 아니에요. 대한강통신은 개별주로 지금 오늘 기사가 나와서 같고 삼성 SP랑 더 핑크본 컴퍼니 얘는 신규 상장 테마로 좀 움직인 경향이 있죠. 그리고 사면 SPG 사면이 어제 기사가 나오고 로봇 섹터들이 조금 보여주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각계 전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 우리가 투자자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의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아니에요. 지금 장세는요. 테마주 장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져온 종목이 있죠. 바로 무상증자 관련 종목이에요. 제가 단순하게 무상증자 할 겁니다라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시장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무상증자 진행하고 단기적으로 330% 갔거든요. 단순히 무상증자했다라고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게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테마로
번져갈 수 있다. 실제로 이 종목 말고도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무상증자 진행하고 대략 300% 갔어요. D&D 파마텍 이 종목도 무증하고 대략 한 150% 갔죠. PNX 로보틱스 얘도 100% 넘게 갔습니다. 투지 바이오도 100% 갔죠. 일단 기본적으로 무증하면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기본 100%는 간다. 하지만 이게 테마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요. 과거의 무상증자 테마의 1등주였습니다. 자, 얘 점상 상한가 6연상을 갔고요. 단기 1300% 갔어요. 이게 테마로 가면 이런 식으로 1000%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예상 수익률이 지금 500%예요.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은요,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유보율이 높다. 유보율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보율이 높으면 자산이 많다, 혹은 돈을 잘 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번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대기업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보자면요. 자, 얘는 하이닉스의 유보율이에요. 하이닉스 유보율 대략 한 2000% 되네요. 사실 대기업 치고는 되게 약한 편이에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유보율 한번 봐볼게요. 현대차 유보율 대략 한 7200%네요. 사실 뭐 대기업 치고 현대차도 높은 편은 아닌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현대차 유보율의 10배가 넘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실제로 유보율 한번 보시면요 7500%가 아니라 75000%예요. 아까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라고요? 7200%. 얘는 75000%입니다. 이거 진짜 미친 유보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요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이 종목은 유보율이 7만%가 넘어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요 20대 1도 가능하고 30대 1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진짜 진행이 된다라면 2000% 상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테마가 강해지면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경우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500%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실제로 이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은요 얘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33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3대1밖에 안 했고요. 단기 300% 갔습니다. 아까 테마로 가장 크게 갔던 HLB 바이오스텝 얘는 많이 가긴 했어요. 8대1 진행했죠. 8대1 진행하고 1300%.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예상 수익률이 500%이기 때문에 베팅해볼만 하죠. 전 재산을 다 투자해보세요 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만큼 정말 소액은 매수해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액 한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그러면 얼마 되죠? 3000만원이 가능하다.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고 테마로 지금 현재 시장이 번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베팅해볼만 하죠. 이 종목에 1년만 묻어두시죠 라고도 말씀 안 드립니다. 왜 그렇죠? 자, 얘 보세요. 한번 시작이 되면요 점상으로 가죠. 상한가를 가죠. 6일 동안 6번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충분히 단기간의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소액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ABL 바이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문자로 2글자 남겨주세요. A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간혹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됩니다.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죠. 점상으로 갑니다. 자, 이 구간에선 진입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거 두드려 맞죠. 또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그런 거 그만하자.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저점에서 진입을 해서 요 구간 한번 시원하게 먹어보고 시드가 다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ABL 바이오 같은 종목 중장기 포트에 다시 옮겨 타시면 돼요. 제가 고르고 고른 종목인 만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A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번호를 좀 누르시기 귀찮으실까봐 자, 이렇게 좀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을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A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지금 11월 27일에서 이제 넘어가는 28일로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아마 보시는 분들이 새벽 시간이나 28일 늦은 아침쯤에 보실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새벽이라도 보시는 이 시간에 남겨주세요. 제가 돌아온 우리 정규장 28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해 볼 수 있게, 금요일이죠. 금요일 정규장에 꼭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빨리 진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하셨죠? 제가 오늘 5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무상증자 종목이 나왔고요. 며칠 전에도 한 2개 정도는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난다는 건 세력들이 당연히 이용할 수밖에 없죠. 테마로 보낸다라면 이런 종목 만들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선 테마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은 새벽 혹은 아침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우리 돌아오는 28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 안내해 드렸던 것 같아요. 이 ABL 바이오가 앞으로 알테오전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드렸죠. 분명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펀드에서 발생되는 자금들이 알테오전에서 빠져나와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ABL 바이오가 주가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단 그 전에 우린 단기적으로 투자 경고가 과연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월요일에 종가 기준으로 제가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종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아까 1번, 2번, 3번에 투자 경고 조건에 대한 부분이 알려드렸죠. 그 중에 기준 금액이 가장 낮은 게 3번이었어요. 3번이 요 날에 종가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단 현재 기준은 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넘지 않는다라면 우리 월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투자 경고가 풀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투자 경고 풀리게 되면요, 한 번에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신다라면 제가 투자 판단에 좋은 꿀팁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좋아요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